흔히 국가의 파워를 평가할 때 우리는 군사력이나 막대한 경제력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한 나라를 버티게 하는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국가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현재 전 세계의 학자들과 시장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해 공식적인 기능 정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가장 냉정하게 평가하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브이뎀 연구소. 이들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던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명단에서 아예 퇴출당했습니다. 단 1년 만에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0.75에서 0.57로 무려 24%나 폭락하며 세계 순위가 51위에서 51위로 수직 낙하해버린 겁니다. 연구소 측은 근현대사에서 한 국가의 시스템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해체된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적대국의 정치적 공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외부의 평가만 채목한 게 아닙니다. 내부 민심은 이미 붕괴를 넘어섰습니다. 3월 30일 여론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시 지도자로서는 믿기 힘든 33%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4년에 트럼프를 찍었던 유권자 중 17%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보통 국가가 전쟁을 시작하면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랠리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라크 전쟁 발발 직후 부시 대통령은 72%까지 지지율이 치솟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전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반대가 56%로 찬성 36%를 압도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시점에 이미 국민이 등을 돌려버린 역대 모든 전시 대통령 중 가장 처참한 출발입니다. 이 거대한 불신은 가장 냉혹한 판단 기준인 돈의 흐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정치 예측 베팅 시장 칼시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확률에 무려 73%의 돈이 몰려 있습니다. 51위라는 민주주의 순위, 33%의 지지율, 그리고 73%의 퇴출 확률. 대중과 시장, 국제사회는 이미 현재의 워싱턴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워싱턴 한복판에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거대한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걸까요? 사실 이 거대한 충돌의 씨앗은 전쟁 이전부터 뿌려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가의 근간인 연방정부를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를 앞세워 연방 공무원 약 30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2조 달러를 아끼겠다는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불법 해고 판결을 내려 2만 5천 명을 억지로 복귀시키는 등 촌극이 반복됐습니다. 위기 대응 부서들을 스스로 텅 비워버린 겁니다. 훗날 CNN은 이 대량 해고가 미국의 이란전 대응 능력까지 약화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의회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폭주도 극에 달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서명한 행정명령이 250개, 선명문 등을 합치면 400건이 넘습니다. 사법부가 이 중 59건을 완전히 차단하고 132건을 임시 차단했으며 35건이 앙소 중일 정도로 미국 역사상 취임 14개월 만에 행정부와 법원이 이렇게 매일같이 충돌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의 부작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2026년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이민세관국 ICE원의 총격으로 르네 니콜 굿이라는 민간인이 사망했고 이어서 알렉스 프레티마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1월 한 달 사이에 ICE 관련 사망자가 8명에 달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 300여 도시에서 들고 일어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 발동을 위협하며 1,500명의 정규군을 미네소타에 배치하려 한 겁니다. 관료 조직은 해체되고 법원과 백악관은 싸우고 거리엔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 시스템에 이미 짝짝 금이가 있던 2월 28일 코너에 몰린 대통령은 돌연 이란 핵미사일 폭격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스위치를 누릅니다. 이미 무너져 내리는 바닥 위에 가장 무거운 쇳덩어리를 올려버린 겁니다. 보통 전쟁이 터지면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정상입니다. 상원 53석, 하원 217석, 주지사 26명을 장악한 거대 여당 공화당 역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라는 뇌관이 터지자마자 공화당은 완벽하게 세 갈래로 찢어져 서로를 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린즈 그레이엄 상원의원, 톰 코튼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 매파입니다. 이들에겐 이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무기급 수준에 근접했고 이 핵 능력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전체의 안보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핵시설 완전 파괴와 지상군 투입까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당내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후보가
전쟁이 그렇게 좋으면 그레이엄 본인부터 이란 사막으로 징집해라고 공개적으로 조롱할 정도입니다. 백악관을 덮친 진짜 치명적인 붕괴는 두 번째 파벌, 이른바 그림자 마가의 반란입니다. 이들이 등을 돌린 이유를 알려면 마가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해외 분쟁에 우리 세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버림받은 미국 노동자를 살리자는 철저한 고립주의, 그게 이들의 진짜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조 원의 혈세를 중동 사막에 쏟아붓는 전쟁을 시작해버렸으니 지지자들 입장에선 완벽한 이념적 배신을 당한 겁니다. 유명 보수 앵커 터커 칼슨은 이란 폭격을 향해 역겹다고 일갈했고 그 인터뷰 영상은 무려 5천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극렬 충성파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 문제로 대통령과 충돌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의원직을 사퇴하더니 지금은 CNN에 나와 마가 중 아무도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뼈아픈 타격은 조 켄트의 폭로였습니다. 그는 전직 육군 특수부대원이자 아내를 해외 전장에서 잃은 골드스타 남편으로 트럼프가 대테러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 대테러 최장에 직접 앉혔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전쟁 직후 항의 사임하며 남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이 임박한 위협이라는 정보는 아예 없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하려 했지만 철저히 차단당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이 직접 앉힌 국정원장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폭로하며 사표를 던진 겁니다. 대통령은 다급히 그들은 마가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자칭 마가 지지자의 54%가 이 전쟁은 공약 위반, 19%는 불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지층 과반이 고개를 저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한전이 하나 있습니다. 54%가 공약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포브스 조사에서 자칭 마가의 81%는 여전히 이 전쟁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모순이죠. 배신당한 건 아는데 그래도 트럼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편이 틀렸어도 상대편보단 낫다. 이게 지금 미국 보수층의 심리입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33%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이 난장판 속에서도 미국인 3명 중 1명은 아직 이 대통령을 놓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버티는 것도 아닌 찢어진 채로 서로를 증오하면서 같이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세 번째 파벌, JD 벤스 부통령을 필두로 한 생존주의자들입니다. 원래 비개입주의자였던 벤스 부통령은 2월 28일 전쟁 개시 당일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전쟁 반대가 자기 브랜드였는데 이 전쟁에 엮였다간 2028년을 향한 자신의 정치 생명도 끝날 위기인 거죠. 결국 그는 종전협상에 조용히 숟가락을 얹으며 탈출을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 본인도 나와 벤스는 철학적으로 약간 다르다며 균열을 인정했습니다. 킹메이커 스티브 배넌 역시 이 전쟁이 지상전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결별은 하지 않는 교묘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밀어붙이자는 매파, 전쟁 자체가 배신인 그림자 마가, 다음 대선만 바라보는 벤스, 가장 든든해야 할 집권 여당이 안에서부터 산산조각 난 겁니다. 여당이 내전을 치르며 쪼개진 틈을 파고든 소수당 민주당은 아예 국가 시스템 자체를 멈춰 세우기 시작합니다. 현재 하원 의수수는 공화당 217대, 민주당 214, 불과 3석 차이의 얇은 빙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300석 국회에서 여당이 151석을 가졌는데 당내에서 2명만 이탈하면 과반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심지어 공화당 현역 의원 36명이 선거 폭망을 직감하고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살얼음판 한가운데서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입니다. 매파는 전쟁 예산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그림자 마가는 전쟁 자체에 반대하며 생존주의자들은 111 선거가 무서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파벌을 하나의 표로 묶어야 법안이 통과되는데 세 방향이 전부 다르니 존슨이 뭘 내놓든 누군가 반대합니다. 여당이 217석을 쥐고도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은 이 마비를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전략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표결을 무기로 씁니다. 상원의 애덤 슈프는 부결될 걸 알면서도 현재 5건의 전쟁 권한 결의안을 대기시켜놓고 반복 상정 중입니다. 투표할 때마다 공화당 의원들 이름 옆에 이란 전쟁 찬성이라는 낙인을 찍어 11월 선거에 무기로 삼으려는 거죠. 여기서 상원과 하원의 온도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라 당장 선거 압박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권한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랜드폴 딱 1명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8분짜리 TV 연설로 전쟁을 시작했지 미국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나머지는 당론에 줄을 섰습니다. 반면 하원은 2년마다 전원이 재선에 나서야 합니다. 11월이 코앞이니까요.
그래서 하원에선 토머스 매시 의원이 같은 시도를 하다 212대 219로 부결되면서도 당내 공격을 감수했고 36명이나 아예 출마를 포기한 겁니다. 같은 여당인데 상원은 버티고 하원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임기 구조의 차이입니다. 둘째, 전쟁을 도덕이 아닌 철저한 생활비 문제로 치환했습니다. 한국계 앤디 킴 상원의원 등은 추상적인 반전운동 대신 유권자의 지갑을 정조준했습니다. 여러분, 이란전 이후 평균 3달러 수준이던 기름값이 갤런당 1달러나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6달러, LA 일부 주유소는 8달러 71센트, 한화로 리터당 3,000원에서 7,000원이 넘습니다. 대체 저 270조 원짜리 전쟁 예산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외교 안보 문제를 당장 내 주머니를 터는 경제 문제로 완벽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셋째, 이 전략은 실제 선거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자택 마라라고가 있는 보수 철옹성 플로리다 팜비치 보궐선거마저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텍사스와 아이오와 등 공화당 텃밭을 포함해 주의회 28석을 뒤집었고 트럼프 취임 이후 연방 보궐선거 스코어는 민주당 9승, 공화당 0승, 완벽한 전멸입니다. 물론 민주당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두고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가 쪼개져 있죠. 지금은 반전이라는 깃발 아래 가려져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균열입니다. 여당이 217석에 덫에 갇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결국 국가의 심장인 미국 국토안보부 DHS마저 멈춰섰습니다. 100억짜리 2천억 달러의 전쟁 예산을 이민 단속 법안 등에 억지로 끼워 통과시키려 했고 민주당이 이를 전면 거부하며 막아선 겁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45일째 예산체로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입니다. 공항 TSA 보안 요원, 비밀 경호국, 그리고 미군 중에 유일하게 국토안보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해양경비대 군인들까지 한 달 반째 월급 없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며 시작한 전쟁이 정작 미국 본토의 안보를 부숴버린 겁니다. 행정부는 폭주하고 입법부는 멈춰버린 진공 상태. 이제 미국 헌법에 설계되어 있던 나머지 제동장치들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대법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6대3으로 트럼프의 무단 관세 부과에 대해 명백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직접 판결문을 쓰며 대통령에겐 과세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수 대법관 6명 중에 3명이 등을 돌린 이 판결로 무려 1,750억 달러, 한화 230조 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 사태가 벌어질 판입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백악관을 향해 의회를 무시한 독단적인 권력 행사는 더 이상 못 본다는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걸려있는 소송만 400건이 넘고 법원이 완전 차단한 건 59건, 임시 차단 132건입니다. 14개월 만에 행정부가 법원에 이 정도로 막힌 전례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인 아프릴 1일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두고 대법원 구둘변론이 열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을 향해 멍청하다고 쌍욕을 퍼부을 만큼 지금 미국의 권력기관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 관세 위헌 판례는 향후 의회 승인 없는 이란 전쟁마저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대한 복선입니다. 다음은 50개 주로 쪼개진 지방 권력입니다. 미국의 주지사는 독자적인 법과 경찰력 그리고 주 방위군이라는 문사력까지 통제하죠. 현재 주지사는 공화당 26명 대 민주당 24명입니다. 일리노이의 프리츠커, 콜로라도의 폴리스 등 민주당 주지사들은 민주주의 수호 주지사 연맹을 결성했습니다. 트럼프가 15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끊어버리며 협박했지만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우리 주의 군인을 명분 없는 전쟁에 동원할 권한은 없다고 공개 선언했고 미니애폴리스 ICE 총격 사건 이후에는 주 차원에서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법적 방어벽까지 세웠습니다. 왜 이들이 보조금 삭감이라는 경제적 보복을 감수하면서도 버틸까요? 이 주지사들 대부분이 민주당 강세주에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 맞서는 것 자체가 자기 주 유권자에게는 오히려 인기를 끌어올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최고 권력자의 군사 명령이 워싱턴이라는 섬에 고립된 겁니다. 행정, 입법, 사법, 지방, 미국 시스템의 네 축이 전부 서로를 견제하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 설계대로라면 이게 폭주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너무 많이 동시에 작동하면 국가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이 미쳐버린 국정마비의 대가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을 부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충돌로 에너지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며 한 달 전 갤런당 2달러 98센트였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달러 99센트를 뚫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6달러, LA 일부 주유소에는 8달러 71센트가 찍혔습니다. 여기에 1936년 이후 90년 만에 최고치인 17%의 수입 관세 폭탄까지 겹쳤습니다.
전쟁발 유가 상승과 관세발 물가 폭등이 동시에 경제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6%나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올해 고점 대비 9% 빠졌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관세가 유지될 경우 경기 침체 확률을 60%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전쟁의 대가는 돈만이 아닙니다. 개전 31일째인 이 전쟁에서 미군 15명이 전사하고 332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란 측 사망자만 5,000명에 달하고 82 공수사단 3,000명이 추가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결국 생존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미국 전역 3,300여 곳에서 미국의 왕은 없다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차 500만, 2차 700만에 이어 이번엔 무려 800만에서 900만 명이 쏟아져 나온 미국 역사상 단일일자 최대 규모입니다. 워싱턴과 미네소타 세인트폴에만 각각 20만 명이 운집해 왕도 없고 ICE도 없고 전쟁도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전쟁 즉각 중단, 물가를 올린 관세 철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 탄핵이든 선거든 방법은 다르지만 이 대통령 아래서는 더 이상 못 산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소름 돋는 건 이 인파 속에 과거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보수적인 노동자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3번이나 찍었다는 펜실베니아 여성이 치솟은 기름값에 오열하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생활이 사람을 거리로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분뇨는 거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그대로 투표소로 갔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보궐선거 구전 연승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공화당 현역 의원 36명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 때마다 성난 유권자들에 둘러싸여 당신은 전쟁에 찬성했잖아 라는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싸워서 질 선거를 굳이 치를 이유가 없으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800만 명의 함성이 이미 워싱턴의 권력 계산을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시계는 단 하나, 11월 3일 민간 선거를 향해 맞춰져 있습니다. 하원 217대 214, 민주당이 단 4석만 뒤집으면 의사봉의 주인이 바뀝니다. 공화당 보유 의석 중 26석이 위헌 판정을 받았고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최대 14포인트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상원은 구도가 다릅니다. 재선 대상 33석 중 공화당이 무려 22석을 방어해야 하고 민주당은 13석입니다. 오하이오와 메인이 핵심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상원의원은 임기 6년이라 하원만큼 급격한 쏠림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처는 하원입니다. 만약 하원이 뒤집히는 순간 3가지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첫째, 전쟁 예산은 즉시 동결됩니다. 둘째, 이란전 개전 근거, 도지의 펜더 연방정부 해체, 그리고 ICE 민간인 사살에 대한 독립조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셋째,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예측 시장이 점친 73%의 탄핵 확률이 뼈저린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238년 전 미국의 건국자들은 어떤 한 사람도 왕이 될 수 없도록 권력을 철저히 쪼개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 이미 쩍쩍 금이가 있던 바닥, 그 위에 전쟁이라는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은 여당을 3갈래로 찢고 의회를 멈추고 경제를 흔들며 800만 명을 거리고 불러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스스로 해체되어가는 이 거대한 자멸의 현장, 그 최종 채점은 다가오는 11월 분노한 미국 국민들이 투표용지로 직접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